회사에 생활 시작하자마자 3천연금 가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연금. 예.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굴러가잖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뭐냐면 인적 자본 투자. 오래오래 일해야 되니까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돈을 꾸어서라도. 거기서 뭐냐면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네. 그런 생각을 20, 30대 꼭 해야 되고요. 40대가 되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 건강에 이제 신호가 오니까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그 뭐 술도 끊고 폭탄주도 덜 마시고 네. 그다음에 뭐냐면 그 중대 질병 보험 하나 정도 들어주는 거. 그리고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요 소득 대비 가장 자식한테 퍼붓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리스크 관리를 40대 부부가 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그게 40대 할 일이고요. 50대가 되면 이제 퇴직이 가까우니까 이 가계자산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부동산밖에 없는 거. 그다음에 빚이 많잖아요. 필요 없는 거 팔아서 빨리 그거 갚는 노력을 해야 되고 퇴직하고 나서 30년 40년 뭔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퇴직 후에 3대 불안이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인데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일이거든요. 그 일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연령대별로 해야 되는데 그걸 보통 사람은 몰아서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연금 3주년금 가입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은 늦게라도. 주택연금 가입해 가지고 거기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층이 지금 39%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10억짜리 집이 있는데도 이거 외국 사람들이 우습다고 그래요. 1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노후 빈곤층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 살면서 수입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 주택연금 가입해서 한 달에 2, 300만 원 받으면 빈곤층에서 빨리 벗어나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세상 떠날 때 자식한테 집 한 채 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 100살에 떠나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실제로 주택연금 관련해서 이제 가입 상한도 많이 예. 이제 높이고 예. 그래서 그 인식도 많이 바뀌고 초기에는 예. 그야말로 이거 뭐 상속 문제도 있고 근데 지금 굉장히 늘었죠 이용하면. 그게 지금 뭐 이번에 주택 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아, 요새는 오르니까. 모르니까. 예. 근데 그 주택연금 그러면 오르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정산해서 남은 거 받거든요. 그렇죠. 모자란 건 안 주고. 그렇죠. 네. 조산 모사니까. 그다음에 지금 그 일본의 이 지난 30년 동안 그 이걸 보면은요. 예. 주택연금에 가입해 주는 게 안전할지도 몰라요. 네, 그런 생각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지금의 가치로 가격으로. 집의 가치로 받아가지고 가치를 받아서 그걸 이제 떨어져도 돈으로 그건 받는 상관이 건데 없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오르면 남고. 오르면 남고 예, 예. 오르면 나중에 이제 정산할 때 정산합니다. 이제 예. 물려줄 때 예, 그때는 그 가치가 반영이 되는 많이 올랐으면요. 거죠. 도중에 중도에서 그동안 받은 건 주고 팔아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를 모아야 노후 준비가 된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근데 하실까요? 그때 그 말씀드리기는 그 전에 어느 그 금융회사에서 네. 한 달에 적정 생활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 앙케이트 조사한 거를 제가 그때 소개를 했었는데 네. 305만 원 정도라고 그랬더라고요. 월. 네. 그런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요. 네. 우리나라 가계 2인 가족 이 줄을 세워가지고 딱 그 중간 네. 중위소득이 32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전체 딱 중위소득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은 월 326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야 충분할 거고 도시에 사는 분들은 좀 모자라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되게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은 돈을 버는 능력만을 생각하는데 네. 뭐냐면은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라는 거는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 저는 이걸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인플레 시대가 되면은 소비를 줄이고 해서 그 맞춰 사는 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는데 그 의미가 없는 게 시골과 이 도시가 다르고 그다음에 연금 소득이 있는 분 그다음에 뭐 가게 같은 거 안에서 세를 받는 분 그 얼마 모아놓은 금융자산에서 빼쓰는 분 또 일을 하는 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매월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326만 원을 기준으로 맞춰 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거의 한 20만 원 정도가 네. 올라간 것은 뭐 네. 그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필요 자산은 그렇게 는 만큼 네.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니까 사실 네. 이제 노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근데 있는데. 이제 자산의 가치라고 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단기간으로만 보니까 그렇지.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든지 시장이 이렇게 저조할 때는요, 그 연금 투자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싼 값에 많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연금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립니다만은 DC형 그 투자형 연금 같은 경우는 네. 20년, 30년 장기 펀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그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적립식 투자는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 사주면 그게 나중에 큰 빛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러니까 저는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주어진 상황에 뭡니까 단기 그 전망에 맞춰서 우왕좌왕했다가는 안 된다. 원래 그 자기 인생 계획이 있어야 된다.